안녕하십니까. DC 멘토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에이펙셀 주식회사 강대일이라고 합니다. 노벨 과학상 분야인 물리, 화학, 의학 이 세 가지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DC 멘토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호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IFT 국제식품과학기술 박람회에서는 70년 만에 최초로 한국의 한 기업이 기술 혁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1939년에 시작되어 70년의 전통을 가진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기업으로는 70년 만에 최초로 기술 혁신대상을 수상하면서 극찬을 받았죠. 포항 소재 에이펙셀이라는 중소기업은 이 박람회에 골다공증 관련 제품을 출품했는데 그간 불치병으로 알려진 골다공증에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칼슘 제품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골다공증 제품 및 세계적인 칼슘 제품과 비교한 임상시험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기술 혁신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렇게 잊혀지는 것 같던 이 기업이 다시 언론에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8년 뒤 2019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세계 3대 투자자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짐 로저스라는 인물은 특히 많이 언급되는 인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19년 11월 그가 비밀리에 에이펙셀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을 지배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북한, 희귀강물, 나노산업으로 꼽았는데 그중 나노기술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전 세계에 현존하는 모든 기술과 신제품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신기술이라면서 인류가 전기를 발명했던 것과 맞먹는 발명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2019년에만 한 달 간격으로 2번이나 에이펙셀을 방문해서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 나노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펀드 수익률 4200%에 이르는 세계 3대 투자자가 무제한 투자를 약속하며 극찬을 마다하지 않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흔히 20세기를 마이크로의 시대라고 부른다면 21세기는 나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최근 언론 미디어를 통해 나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 조금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노는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불립니다. 나노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기술을 말합니다. 그만큼 작다는 의미인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로 머리카락 굵기의 8만분의 1 크기에 해당합니다. 지구가 1미터라면 축구공이 1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나노기술이란 10억분의 1미터인 나노미터에 근접한 원자, 분자 및 초분자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 또는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즉 물체를 원자 또는 분자 수준에서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기술을 말하죠. 나노기술이 발전하면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필심이나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 원소로 구성됐지만 원재의 배열만 다를 뿐입니다. 만약 탄소 원자를 마음대로 움직여 재배열시킨다면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꿈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노기술을 이용하면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듯 원자와 분자의 배열을 다르게 하여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신물질과 첨단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제조 방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최소의 원료로 최고 성능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게 되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나노 분야에 가장 먼저 연구를 시작한 곳은 미국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어느 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무려 5억 달러가 투입되는 국가 나노 발전 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합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나노기술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를 각설탕 크기의 장치에 집어넣는 기술이다. 나노기술은 트랜지스터와 인터넷이 정보시대를 개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21세기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같은 해 12월 한국에서도 비슷한 계획이 제시됩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6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재하며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전통산업을 연결하여 우리 경제를 세계의 선두로 이끌어가는 개혁에 대해 좀 더 연구해주기 바란다. 나노기술을 잘 활용해야 정보기술 등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 나노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려 미국보다 30년 앞선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한 에이펙셀이 보유한 나노 분쇄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강대일 박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 나노 발전 계획을 발표한 2000년도에 이미 고미분말 분쇄기 밀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을 신청했고 2002년에 마이크로 초미리 분쇄기, 2006년에 극미세 분말 분쇄 처리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사실 나노 기술은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 반도체, 의약품, 식품, 철강, 건설, 화장품 등 현존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나노 기술을 별도의 과학기술 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이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노 기술이 적용되는 순간 물질은 완벽히 새로운 기능을 갖기 때문입니다. 강대일 박사가 집중하는 분야는 의약품과 식품 분야인데 그가 가진 건식 나노 분쇄기는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 100%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 선진국보다 무려 3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 전부 특허를 받은 획기적인 장비죠. 비금속 광물, 의약품, 화장품 소재, 인삼, 녹차, 구리 등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유기물질 또는 무기물질을 특성이나 효능, 색상, 맛, 향 등을 손상시키지 않고 나노 입자로 분쇄하는 장비인데 특히 이것이 의약품 분야로 적용되었을 때는 놀라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간 분자 크기가 커 제대로 흡수되지 못했던 약품들을 나노 입자로 만들면 체내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보통 피부 미용을 위해 콜라겐을 섭취한다고 돼지 껍데기나 닭발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콜라겐 섭취율이 고작 2%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체내로 흡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지방만 몸에 쌓아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분자를 나노 입자로 잘게 분쇄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 흡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펙셀이 집중한 분야는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입니다. 아래에서 인터뷰를 통해 보시겠지만 에이펙셀이 나노칼슘으로 3차례나 노벨상에 추천된 것도 이 덕분입니다. 우리는 칼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이며 체중의 대략 1.5%가량에 불과하지만 칼슘의 99%는 치아와 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는 세포와 혈액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체가 신기한 것은 세포와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 채운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신체는 세포와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서 칼슘을 가져와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래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칼슘을 뼈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은 무서운 병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체가 뼈로부터 칼슘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뼈가 약해져 골절에 취약해집니다. 살짝 넘어져도 골절상을 입게 되고 이 골절이 합병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보통 우리 한국인의 사망 원인으로 암과 당뇨로 알고 계시지만 이를 65세 이상으로 좁히면 외상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노화 과정에서 근골격계의 변화로 몸이 둔해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골다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골밀도가 낮다 보니 회복이 늦고 회복이 늦다 보니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욕창이나 폐렴, 근육 위축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뼈가 약화되지 않고 혈중 칼슘의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1000에서 15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몸은 칼슘을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칼슘 섭취를 위해 먹는 식품의 경우 흡수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분자가 크기 때문이죠. 이에 오늘 영상의 주인공 강대일 박사는 세계 최초로 건식 나노 분쇄기를 개발해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 분쇄기를 이용해 칼슘 입자를 나노 크기로 만든 나노칼슘을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이 건식 나노 분쇄기는 1나노부터 1000나노까지 분쇄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쇄기입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지만 무엇보다 제품 표면에 모방 불가능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실제로 세계 최초이며 건식 나노 분쇄기는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천연 굴껍데기를 나노화시킨 나노칼슘은 독일 정부 임상인증병원인 동서의학병원에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적용해 임상연구를 진행했고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8년도 노벨 물리학상 한국대표 후보 인증식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위 건식 나노 분쇄기를 개발한 강대일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3관왕에 도전 중인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짐 로저스가 인류가 전기를 발명했던 것과 맞먹는 발명이라며 극찬했던 것처럼 한국 노벨재단 역시 그가 개발한 나노 기술이 세계를 뒤바꿀 혁명적인 기술이라 생각해 무려 3년 연속으로 노벨상으로 추천하기도 했죠. 2017년에는 물리학상 후보로, 2018년에는 노벨 화학상 후보로, 2019년에는 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올해에도 또 노벨상에 도전하시는 강대일 박사님의 위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럼 한국 최초로 노벨상 3관왕에 도전하는 강대일 박사님과 인터뷰 영상 공개합니다. 저는 이 회사의 나노 복융합 기술연구소라는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나노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와 과학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나노 기술이란 분자나 원자의 아주 극미세 기술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얼마나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느냐, 가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특성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혁명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나노 기술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본다면 하나는 합성 나노 기술이고 하나는 천연 나노 기술입니다. 합성 나노 기술은 이제 염산이나 또는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용매 재료들을 넣어서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이고, 선진국 즉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이걸 응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여기는 많은 기술상의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천연 나노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에이펙셀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데, 천연 나노 기술은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수많은 그런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약 재료라든지 뭐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자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 천연 재료들을 성분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는 재료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첨가제를 넣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나노 입자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조하는 기술은 저희 에이펙셀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저희 에이펙셀이 세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천연 나노 기술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분야에서 특별하게 이제 돋보이게 됩니다. 각종 한방 재료라든지 사과나 또는 바나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천연 우리 식품 재료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효능적으로 뛰어난 그런 약초 종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식재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영양소라든지 또는 맛이나 향, 색깔 이런 것들이 파괴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나노 입자로 이렇게 가공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회사가 개발한 이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은 불치병이라고 현재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뼈가 나빠진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노 기술로 다시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접목한 거죠. 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골밀도가 떨어지고 뼈에 구멍이 숭숭숭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서는 재료는 이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굴껍질이라는 그런 소재지만은 이걸 가지고 뼛속이 칼슘으로 꽉꽉 채워질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제 식약처에서도 광고로 모방이 불가능한 기술이다. 세계 최초다. 이런 광고 문구를 획득한 그런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어떤 재료에 대해서 내가 먹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걸 구분하는 데는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흡수가 몇 %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가 되었을 때 생체 이용률이 얼마나 높으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 생체 이용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효능과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것을 이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일반 칼슘제나 일반 제품들, 식품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흡수율이 이제 높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흡수율이 높더라도 생체 이용률이 과연 얼마나 높으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SCI 논문으로 칼슘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일반 칼슘제들의 그 생체 이용률은 약 한 1% 미만 정도로 천연 나노 기술로 이제 칼슘제를 만든 것을 가지고 생체 이용률 테스트를 했더니 무려 99% 이상 생체 이용률, 즉 효능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에서 탁월한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기존의 가공 기술은 다 마이크로 단위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나노 단위에서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나노 입자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염산이라든지 이 유기용매 재료들을 넣어서 녹여서 만들다 보면은 반드시 분산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재료들이 이제 뭉쳐지는 이런 현상도 있고 또는 이제 염산이 다 빠져나오지 못해서 전자나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에펙셀의 천연 나노 기술을 접목했을 때는 말끔히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결과들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의 이런 대부분의 재료들을 성분 파괴 없이 나노 입자로 가공할 수 있는 이 기술로 노벨 물리학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벨 화학상에 도전하는 것은 전자나 반도체 또는 건설 분야라든지 일반 산업 분야의 모든 재료들을 다룰 때 사이즈 컨트롤을 못합니다. 형광물질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산화 니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필요했을 때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나노 입자 측정 규격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이 컨트롤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사이즈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해서 이제 입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물은 뭐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반도체 분야, 항공 우주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결과물을 이제 창출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노벨 화학상에 현재 도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식은병으로 대부분의 질병들이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료 성분들은 아주 좋은데 이 가공 과정에서 이제 성분들이 파괴되기도 하죠. 저희 에펙셀이 가지고 있는 천연 나노 기술로 각종 식물이나 한방 재료 그 양리 작용이 뛰어난 이제 이런 인삼이라든지 맛과 향과 또 영양소, 성질 특성을 파괴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나노입자로 가공해서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생체용률이 극대화되면서 인류의 수분 과제였던 이제 생명의 수명 연장 또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노벨 생리학상에도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대일 박사님은 마지막 인사말에 기술 점수는 항상 만점이지만 홍보 전략이 부족했다며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은 확실하지만 국가적인 홍보나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개하지는 않지만 현재 에이펙셀의 천연 나노 기술은 미국의 나사, 러시아, 중국 등의 관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패권을 위해 목숨 건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는 이 천연 나노 기술을 왜 정자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 디시멘터리 채널 구독자분들의 도움으로 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국도 꿈에 그리던 노벨상 수상국이 되지 않을까요?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드린 링크에서 댓글로 노벨상 응원에 동참해주세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